최근 광주 시민들은 유독 수돗물 관련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선제적 대응으로 물 낭비를 줄이고 수돗물 공급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물 부족 시대 새는 수돗물 대책을 고민한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이 넓고 대부분 산지인 강원도 지역은 특히 새는 물에 대한 고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이곳 홍천군은 국비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자체 투자를 늘려 새는 물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홍천은 생산된 물의 3분의 1이 샜던 곳입니다. 지난해 끝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유수율은 87%까지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가 없으면 새는 물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홍천은 국비 사업이 끝나자마자 누수 복구를 위한 전문 기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누수 당일 어디에서 새는지 찾고 그날 잡는다는 목표에 따라 새는 물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지금 감시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하루마다 매일매일 이제 감시를 하고 있고요. 인적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군 단위 지자체에선 이례적으로 정원 6명의 누수 전담팀을 운영 중인데 이런 전담 조직은 인구가 20배 이상 차이 나는 광주에도 없습니다. 또 전문관 제도를 운영해 인사 이동으로 인한 유출을 방지하고 누수를 막고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전문가인 관망관리사를 의무 기준보다 많게 8명 두고 있습니다. 새는 물을 잡는 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200만 50톤 정도를 절감해서 매년 경제적인 효과로 보면 한 3, 40억 정도는 매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홍천의 연간 수돗물 사용량보다 많은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광주와 전남의 투자는 이와 비교됩니다. 기준은 충족했어도 광주의 전문가는 상수도관 길이가 6.5배 차이 나는 홍천보다 적고 전남에는 1명 이상을 꼭 두도록 한 법이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 퇴직을 앞둔 공무원 등을 보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단골 주제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절약에 동참을 했습니다. 행정과 문서 작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켜지지도 않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 덕남 정수장 사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상수도관 누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다시금 물 절약을 요구하기 위해선 새는 물을 잡기 위한 지자체의 종합 대책이 먼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래된 상수도관 문제를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곳에는 예산을 투입해주고 있는데요. 광주시도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손부터 내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게 이번 취재의 결론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구례군의 한 골목에서 물이 새는 상수도관을 찾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위탁을 맡은 전문기관이 누수가 의심되는 곳을 찾고 복구에 나선 건데 새는 물을 막고자 정부가 국비를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 모래를 치던가 아니면 그 돌을 쳐가지고 나는 분사음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전남을 포함해 전국에서 내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유수율, 즉 새지 않고 각 세대에 전달되는 물이 전체 70%에 못 미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잘게 쪼개 물이 샜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노후관 정비에 국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국비와 지방비 260억 원을 들인 구례에선 절반에도 못 미쳤던 유수율이 최대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이제 유지관리 용역도 하고 누수 탐사 용역도 하고 그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수 사고 직후 광주시가 유수율이 70%보다 높아 대상에서 빠진 특광역시도 예외적으로 포함시켜달라고 한 것도 이 사업입니다. 새는 물을 잡으려면 교체 등 노후관을 정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노후관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그 시설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국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먼저 끝낸 지역을 보면 국비 지원보다 중요한 건 지자체 투자입니다. 기록적 가뭄을 계기로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된 강원 영월과 정선에서는 30%대였던 유수율이 4년 만에 8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두 지역은 정부가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때 좋은 사례로까지 제시된 곳이었는데 국비가 끊김과 동시에 유수율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난 2021년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하고 물이 새는 곳은 즉각 보수하는 게 필요한데 지자체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집에 뚝뚝뚝뚝뚝 떨어져 갖고는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사업이 진행 중인 전남 지자체도 강원도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된 곳의 유수율을 85%로 유지하지 못하면 향후 환경부 사업을 따낼 때 불리하게끔 되어 있지만 아직 후속 투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입니다. 이게 이제 85% 됐다 해서 잠깐 방심하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유수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교체 등 노후관 정비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전체 6%에 불과한 수준. 강원도의 사례는 정부의 손을 내밀기 앞서 상수도 사업의 주체인 지자체가 먼저 새는 물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래된 상수도관이 늘어나는 속도는 광주가 가장 빠른데 정비는 제일 늦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의 정비 속도가 왜 느린지 살펴봤더니 바꾸거나 갈아 끼워야 할 상수도관도 씻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 수질이라도 개선하자는 취지라는데 물 부족 상황에서 새는 물은 어떡할 건지 의문입니다. 광주시의 이상한 수돗물 예산 집행 실태를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에 묻힌 지 오래된 상수도관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시. 상수도관을 바꾸거나 갈아 끼우는 작업보다 씻어 쓰는 걸 중시했던 광주시는 전국 유일, 전국 최고라며 자평했습니다. 세관 중심으로 해서 노후관 문제 해결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광주시가 유일합니다. 어떤 상수도관은 바꾸고 어떤 것은 씻어 쓰는 걸까? MBC 취재 결과 광주시는 바꾸거나 갈아 끼워야 할 상수도관도 씻어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상수도관을 정밀 조사해 정비 계획에 반영하는 용역 보고서입니다. 환경부는 직간접 조사를 통해 개별 상수도관의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바꾸거나 씻어 쓰게끔 하고 있는데 간접 조사 결과 바꾸거나 갈아 끼워야 할 광주 상수도관의 길이는 1290여 킬로미터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일부 구간을 정해 내시경 카메라를 넣거나 직접 파서 노후도를 살피는 정밀 조사에서도 대부분 교체나 갈아 끼워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광주시가 계획에 반영한 건 200여 킬로미터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교체 비용의 10% 수준인 씻어 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수질 개선, 이제 적수에서 비롯이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사업이 작년까지 해서 종료가 되고 예산이 없으니 수질 민원이라도 해결하자는 건데 오래된 상수도관을 씻어 쓰는 것이 새는 물을 잡을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 간거 점검 그리고 진단 이에 따른 교체 혹은 갱생 이게 중요한데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노후 간거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행정에서는 그에 좀 부응하지 못했다. 실제 광주에서 오래된 상수도관이 급증한 지난 6년 동안 새는 물로 인한 민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바꾸고 또 씻었으면 땜질식 대책만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지역의 대규모 사태를 계기로 한 연속 기획보도 새는 물 잡아라. 오늘은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정수장 누수로 인한 단수 사고 외에도 광주에서는 최근 유독 노후 상수관 사고가 많았습니다.
광주는 오래된 상수도관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높은데요. 그럼에도 이걸 교체하는 비율은 또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한 도로에서 새는 물을 잡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의 연결 부위가 터지면서 땅 밖으로까지 물이 새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한 상가에는 1시간 반 정도 단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누수 사고는 400여 미터 떨어진 지하철 공사 현장 부근에서 또 있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긴급 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 인근에서 영업 중인 상가의 물 공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상수도관의 노후화. 이처럼 광주에서는 전체 시민이 20일 쓸 수 있는 물이 매년 새고 있는데 단수 사고가 난 뒤 강기정 광주시장도 새는 물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노후관 정비를 꼽았습니다. 전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광역시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이런 누수를 잡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광주의 오래된 상수도관 정비는 낙제 수준이었습니다. 광주의 경련관, 즉 오래된 상수도관은 지난 2016년 이후 급증했습니다. 전체 상수도관의 650여 킬로미터 수준이던 노후 상수도관은 배가 넘게 증가했는데 이는 특광역시는 물론 전체 지자체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반면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정비는 전국에서 가장 부족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이 1,500여 킬로미터로 급격히 늘어난 지난 6년 동안 광주시가 새 관으로 교체한 건 매년 10킬로미터 남짓, 전체 0.28%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8개 특광역시에서 평균 229킬로미터를 교체한 것과 비교하면 5%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오래된 상수도관이 늘어나는 속도는 가장 빠르고 이를 막기 위한 정비는 가장 늦은 건데 광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상수도 사업본부 전체 예산 가운데 상수도관 정비에 투입한 예산은 6%인 85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세관의 작년, 재작년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했던 만큼 관망의 어떤 구조적 안전성, 또 누수 축소 그런데 방점을 두고 광주에서 한 해 새는 물은 연간 1,000만여 톤,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5.7%입니다. 가뭄에 따른 물 부족 상황에서 광주시 상수도 행정은 스스로 절약을 실천하는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새는 물 잡아라 기획보도, 오늘은 전남 지역 농촌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누수율, 즉 수돗물이 새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서 그야말로 절반은 쓰고 절반은 버리는 실정인데요. 한 해 평균 5,400만 톤의 수돗물이 수도관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매일 재난 안전 문자로 저수유를 안내받는 동복댐입니다. 원래는 물로 가득했던 이 공간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댐으로 만들기 전 이곳에 살았던 마을 주민들의 다리가 현재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와 함께 동복댐을 식수원으로 쓰는 화순의 한 미용실. 원래는 버려지던 물을 받아 물품을 씻는 데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수를 나와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흘러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닫아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쓰고 걸레도 빨고 하려고 물을 절약하고 있어요. 절수 운동이 무색하게 화순군의 수돗물은 수원지에서 각 가정에 도달하는 정도가 64%에 불과합니다. 3분의 1인 35.8%의 수돗물을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셈입니다. 상황은 전남의 다른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를 기준으로 이곳 구례의 누수율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즉 흘려보낸 물 가운데 절반은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구례의 누수율은 43.9%를 기록했는데 이런 상황은 영암과 보성, 고흥과 신안 등 특히 군 단위 지자체에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 1994년 20%에 이르렀던 전국 평균 누수율이 10.2%까지 줄어든 것과 달리 농촌에 새는 물은 되레 많아지고 있고 서울 1.8%, 광주 5.4% 등 평균보다 낮은 특광역시와의 누수율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을 아낄 필요가 없죠. 상수도관 그애들이 물을 안 아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은 물을 얼마나 많이 아끼는데. 농촌의 물이 특히 더 많이 새는 이유는 사람이 줄어 마을 사이 거리가 멀다 보니 정수장부터 각 가정까지 연결해야 할 상수도관이 길고 물이 샜을 때 누수를 최소화할 시스템 구축 등이 제대로 안 된 탓입니다. 관로 길이도 길고 수용과도 좀 적고 물 사용량도 적기 때문에 실상 그가 좀 저희 군 입장에서는 떨어진 추세입니다. 안 보이는 데서 새는 전남의 물은 한 해 5,400만 톤. 190만 전남 도민들이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을 70만 톤으로 보자면 78일치나 되는 물을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물 부족과 인구 소멸로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먹는 물 부족 문제는 농촌에서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단수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물 절약을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수돗물을 아끼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은 아닙니다. 오래된 수도관을 제때 교체하지 않아 땅속으로 새는 수돗물 양이 광주에서만 1년에 1,000만 톤, 광주 시민 전체가 20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허무하게 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우종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수된 물이 바닥에 콸콸 흘러 넘칩니다. 오래된 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물난리에 2만 8천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수장 밖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긴급 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 낭비된 물은 총 5만 7천여 톤에 이릅니다. 이는 광주 각 가정의 하루 쓰는 물량의 전체 10%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145만 광주 시민들이 갖은 노력을 통해 아낀 수돗물이 하루 평균 3만 톤가량이니 이틀치 분량을 흘려보낸 셈입니다. 생수를 기부하고 변기에 벽돌까지 넣어 물을 아껴왔던 시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화나죠. 이렇게 시민들은 다 아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금모으기 운동 때처럼 노력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수돗물이 낭비된 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상수도관이 오래된 이유로 새는 물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새는 수돗물은 실로 그 양이 막대합니다. 오래된 상수도관에 생긴 균열로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거나 새 관으로 갈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지도 못한 수돗물이 옮겨지는 중 바닥에 버려지는 양은 광주만 한 해 1,010만 톤, 전남은 5,400만 톤에 이릅니다. 하루 50만 톤을 사용하는 광주는 20일, 하루 70만 톤씩의 수돗물을 쓰는 전남으로서는 78일치 분량을 허비하는 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겠지만은 시 재정 여건상 지속적으로 노후관 좀 말씀을 하셨다시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련관, 즉 오래된 상수도관의 비율은 광주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습니다. 약 4,000km에 이르는 광주 상수도관 중 노후된 상수도관은 1,500km, 전체 37.2%입니다. 전북을 제외하면 모두 10에서 20% 수준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 2배에서 3배 이상 높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자원인 물의 낭비들을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건 행정이 해야 될 기본적 역할이죠. 시민들의 동참으로 제한급수 시기를 2개월 늦췄다며 절수운동을 독려했던 광주시. 물을 아껴달라고 하기 앞서 새는 물을 막는 게 우선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